안녕하세요. 그레네이 노가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덱을 어떻게 짜야 하는지, 덱 빌딩이란 무엇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덱을 짜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릴까 해요. 자, 그럼 바로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죠. 자, 일단 첫 번째로 이 자기가 덱을 구성을 할 때 어떤 덱이든 상관없어요. 나의 몬스터가 몇 렙이든 스킬석이 뭐가 있든 관계없이 나의 현재 덱에서 최선의 덱을 짜기 위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일단 짚고 넘어갈 거예요. 자, 덱 빌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첫 번째로 일단 제 카드를 좀 일단 표현을 해볼게요. 자, 여기 카드가 있어요. 조금만 두껍게 그릴까? 잠시만요. 자, 이러면 잘 보이죠? 자, 카드가 있어요. 자, 근데 이 카드는요 8개의 몬스터, 즉 시작을 하면 8개의 카드를 받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를 보통 이렇게 카드를 쌓는다 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거를 카드를 이렇게 쌓는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넷, 다여, 일곱, 8개가 이렇게 쌓여 있는 거죠. 자, 요거를 저는 이제 펼쳐서 표현을 할 겁니다. 보통 이제 이 카드가 쌓여 있어서 앞에서부터 하나를 뽑아서 뭐 게임을 할 때, 카드 게임을 할 때를 말하는 거죠. 뭐 원카드든 뭐 이런 거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카드 게임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카드 뽑아서 쓰고, 뭐 카드 뽑아서 쓰고, 쓴 카드는 제일 뒤로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거나, 혹은 쓴 카드를 다 이렇게 모았다가 나중에 얘를 한 번에 이렇게 섞어서 맨 뒤로 들어간다거나, 자, 이런 식으로 보통 구성이 돼요. 자, 이게 카드 게임의 기본인데, 자, 요거를 이제 불편하니까 저는 얘를 1열로 이렇게 놓겠습니다. 일단 자, 8개 카드를 일단 1열로 놓았습니다. 자, 제가 이제 여기서 설명드리려고 하는 게 무엇이냐, 화살표 선 하나만 그릴게요. 선 하나만. 자, 화살표 하나 그렸거든요. 이게 덱의 맨 위입니다. 제일 왼쪽이. 그럼 무슨 소리냐, 처음에 시작을 하면요 8개가 이렇게 1열로 배치가 되는 거예요. 나의 몬스터 8장 카드가 배치가 된 다음에 앞에 4장, 요 4장만 제가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요 4장이 이제 핸드로 들어와요. 요 앞에 4장이 핸드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 카드 중에 제가 하나를 사용을 한다 칠게요. 나는 요 카드를 쓰고 싶어 하고 요 카드를 하나 사용을 했다. 그럼 이 카드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제일 뒤로 갑니다. 조금만 옆으로. 자, 여기서 요 카드를 사용했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제일 뒤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화살표 방향으로 카드가 앞으로 당겨지게 돼요. 이해 가시나요? 자, 그럼 새로운 카드가 핸드로 들어오죠. 근데 인게임에선 이런 식으로 되진 않고 어떤 식으로 되느냐, 인게임에서는 밀리는 게 아니고 요 카드가 빈자리로 들어옵니다. 자, 그럼 뒤에 카드는 어떻게 되느냐, 뒤에 카드가 앞으로 당겨지는 거예요. 자,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자, 제가 가장 중요한 핵심 카드, 쓰고 싶은 카드가 있다 라면은 요 카드를 많이 쓰고 싶어요. 자, 이 카드 바로 쓰겠죠. 자, 이 카드에 제가 뭐 A라는 이름을 입력을 해놓을게요. 자, 이거는 A라는 카드입니다. 자, 이 A라는 카드는요 제가 이 카드를 사용을 하면은 제일 뒤로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쵸? 자, 카드를 사용하고 그럼 요 제일 앞에 있는 카드가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얘네가 땡겨져요. 자, 무슨 소리냐, 이 카드를 내가 다시 쓰기 위해선 여기서 한번 카드 들어오겠죠. 땡겨지고요. 또 뭐 요걸 쓸게요. 2번. 그럼 요 맨 앞 카드가 들어가겠죠. 자, 이런 구조예요. 자, 그럼 몇 번이죠? 3번, 4번째. 4번의 카드를 써야지만 내가 처음에 썼던 카드가 다시 핸드로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개념인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카드를 사용할 때도 요즘 유행하는 지피덱 있죠. 지속피해덱. 지속피해덱 같은 경우는 뭐 바레타 이런 몬스터의 스킬을 자주 써야 돼요. 근데 꼭 그런 거 있어요. 가속을 먼저 쓰고 아니면 버프를 먼저 걸어놓고 뭔가 다른 해제를 먼저 해놓고. 자, 이런 거예요. 극단적인 예로 상대도 뭐 바레타 이런 게 있거나 지속피해 공격을 했어요. 자, 저에게 엘레노어가 있습니다. 저에게 여기 엘레노어가 있고요. 저에게 또 지속피해를 상대에게 넣어야 할 바레타도 있어요. 바레타 있다고 칠게요. 자, 무엇을 먼저 쓰느냐예요. 자, 보통 사람들이, 자, 제가 만화량이 지금 만화량이 꽤 많이 있어서 만화량이 좀 충전을 많이 해놨어요. 한 8 정도 있다라고 칠게요. 자, 요런 겁니다. 덱 순환 개념에서 내가 무엇을 먼저 쓰느냐인데, 저희가 지금 디버프가 제 몬스터에 쭉 들어와 있어요.
그렇다고 급하게 나 급하니까 엘레노로 먼저 해제할래 하고 얘를 해제를 하고요. 그러면은 요 카드가 새로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리고 요 얘네들은 이렇게 당겨질 것이고요. 자, 그리고 나서 나는 이제 정화를 했으니까 이제 공격을 해야지면 만화 일단 4 썼고 엘레노에 나머지 4는 바레타 써야지 사용을 하겠죠. 자, 그리고 이런 카드 들어오고 얘네가 당겨지면, 자, 지금 보세요. 순서가 엘레노를 먼저 쓰고 바레타를 썼기 때문에 다음에 카드는 둘 중에 엘레노가 먼저 나옵니다. 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가 공격에 집중을 하고 내가 딜 사이클을 회전으로 올려서 바레타의 힘을 싣고 싶다. 무슨 소리냐면 나의 덱이 바레타는 뭐 9렙짜리에요. 10렙짜리. 내 제일 센 거야. 내 평균 레벨은 7렙인데 바레타만 9렙이야. 내 평균 레벨은 10렙인데 바레타만 13렙짜리야. 막 이럴 수 있죠. 혹은 얘만 스킬석이 있거나 얘만 룬을 껴줬거나. 자, 이런 상황이라면 이런 중심이 되는 카드를 먼저 사용을 해서 얘가 앞쪽으로 먼저 사용해서 들어오고 하위 카드가 뒤로 들어오게 해줘야 이 카드를 조금 더 자주 사용을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개념이에요. 반대로 상대가 바레타, 뭐 피닉스 있죠, 페르나, 뭐 니키, 고음 소환하는 거 있죠. 자, 이런 애들이 좀 많아요. 디버프 종류가 많아서 내가 정화할 게 좀 많이 필요해. 자, 그러면 방금 같은 상황에서, 자, 방금같이 바레타와 엘레노가 있는 상황에서 만화량은 충분하다라는 가정하는 상황에서 무엇을 먼저 쓰냐? 얘를 먼저, 엘레노를 먼저 써서 뒤로 보내야 카드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바레타를 사용해야 나중에 엘레노아가 더 앞에 나오기 때문에 보다 상대의 공격에 대한 디버프를 해제하는 게 편하겠죠. 자, 이거 정말 중요하고 쉬운 개념이에요. 그래서 내가 카드를 똑같이 선택을 하고 할 때도 어떤 카드를 선택을 하느냐는 사용한 카드가 먼저 나온다. 요 개념을 일단 아셔야 합니다. 자, 이게 첫 번째예요. 자, 바로 두 번째로 넘어가죠. 자, 두 번째는 버프 유지입니다. 아까 말한 첫 번째 경우는 이제 핵심 카드, 메인 카드. 핵심 카드의 경우에는 그 카드를 같은 조건이라면 먼저 써서 순환을 돌리는 게 좋다 라는 설명을 드린 거고, 자, 이어지는 것은 이제 메인 핵심 카드가 아니라 서브 카드들, 그 중에서도 버프입니다. 자, 제가 지금 덱 8장을 똑같이 구성을 하려고 해요. 자, 그런데 두 자리가 빕니다. 자, 6개의 카드는 정했고 이제 버프만 2개 넣고 싶어요. 자, 이런 상황이에요. 자, 나는 근데 가속 버프가 있으면 좋겠어. 자, 버나드를 넣을게요. 자, 그리고 뭐 칼린 공격 버프가 있으면 좋겠어. 칼린은 넣을게요. 자, 이런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가 버프 구성이 틀린 겁니다. 왜냐면은 버프의 연계를 생각을 못한 겁니다. 자, 버프는요 중첩이 되면서 지속이 됩니다. 무슨 소리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버나드를 먼저 사용을 해요. 자, 가속 버프가 붙겠죠. 그리고 가속 버프가 끝나기 전에 이 메간을 사용을 합니다. 이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가속 버프 2에서 가속 버프 메간 1이 쓰면서 1이 더해지면서 가속 3이 들어가요. 자, 이거는 바로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바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냥 영상을 켰거든요. 자, 연습 경기 그냥 들어왔고요. 자, 지금 보시면은 카드를 일단 뽑아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버나드 먼저 써도 되는데 카드를 좀 뽑을게요. 아니다, 다시 하기 하겠습니다. 자, 지금 메간하고 버나드가 다 나왔어요. 자, 무슨 소리냐면 먼저 메간을 써서 제가 가속 1 버프를 줄 겁니다. 자, 그러면 저한테 전부 가속 1 버프가 들어왔죠. 보시면 여기 가속 버프가 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요 가속 버프가 끝나기 전에 제가 여기서 버나드를 한번 쓸게요. 자, 지금 가속 버프 끝나기 전에 사용을 했죠. 그럼 가속 2가 더 들어가면서 가속 3이 되었어요. 자, 가속 3이 되는데 문제는 이 시간이 갱신이 됩니다. 마지막에 쓴 버나드 기준으로 가속이 갱신해서 가속 3 버프가 들어갔어요. 자, 모두 버프는 아실 거예요. 1보다는 2, 2보다는 3 버프가 더 강력한 버프라는 걸. 자, 그래서 한 번 더 알려드리자면은, 자, 이런 식으로 내가 가속 버프도 넣고 나 공버프 넣고 이러면은 메가는 필요 없겠네, 얘네 둘 넣으면 되겠어. 자, 요거부터가 잘못된 선택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속 버프에 힘을 실을 거다라면은 메간 버나드 이런 식으로 사용해서 방금 본 것처럼 가속 버프를 중첩 시키면서 가는 게 좋고요. 반대로 공버프에다가 내가 힘을 실겠어라 그러면 메간과 칼린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좋겠죠. 무슨 소리냐? 나의 덱을 구성을 할 때 버프, 나의 핵심이 되는 버프에 관해서는 2장 이상을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보조 캐릭 있죠. 자, 지원가 몬스터를 넣을 때 어떤 버프에 대해서는 2개 이상을 넣을 때는 이렇게 나눠 넣으시지 마시고, 나눠 넣지 마으시고 같이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공격끼리 연계가 된다거나 가속끼리 연계가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주면 버프 중첩을 할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덱 구성했다 라고 끝이 아니죠. 자, 덱은 잘 구성을 했습니다. 문제는 처음 시작했을 때예요. 시작했을 때 이런 식으로 메간 이런 식으로 하나만 나오고 나머지 뒷장은 요 어디에 쓸지 몰라요. 근데 한 장은 처음에 원래 이렇게 보여주죠.
자, 예시는 요겁니다. 요런 식으로 앞에다가 이제 나와 있을 경우에요. 다음에 버나드가 보이는데 굳이 메가를 먼저 쓰느냐. 왜냐면 버프의 지속이고 버프를 중심으로 뭐를 보는 거냐는 건데, 자, 가속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만화가 빨리 차는 버프예요. 자, 공격 버프는 공격을 하는 이제 유닛에게 강화를 해주는 거죠. 무슨 소리냐면은 가속은 직접적으로 쓰자마자 다른 카드 연계하지 않아요. 반대로 공격 버프는요, 공격 버프인 메간을 쓰면요,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공격 카드가 뭐가 있겠죠. 뭐 루시엔이라거나 아니면 뭐 다니엘 소피아 뭐 이런 애들도 있을 수 있고요. 자, 뭐 얘를 아무거나 들어볼게요. 자, 요런 카드를 쓰기 위해서 먼저 바로 루시엔 쓰는 게 아니고 메간을 먼저 쓰겠죠. 공격 버프를 걸고 그 다음 루시엔을 쓸 텐데, 문제는 이러고 나면은 메간을 딱 쓰고 나면 버나드가 들어올 거예요. 이 상태에서 루시엔을 쓰고 버나드 가속 붙이고 이럴 수도 있지만, 이게 시작이라고 칠게요. 게임 중간에 상관없지만 시작했을 때 마다가 0일 때부터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런 상황에서 바로 메간을 쓰는 게 아니고 여기에 코스트가 낮은 다른 카드 하나를 먼저 사용을 한다는 거죠. 버나드가 손으로 들어올 것이고요. 카드는 정리가 되겠죠. 다음 카드. 자, 이렇게 해서 카드 하나를 소비를 하고 버나드를 먼저 쓰는 게 낫다라는 겁니다. 자, 왜냐? 이런 식으로 해야 가속 2 버프가 먼저 들어가고, 이 가속 2 버프가 끝나기 전에 메간으로 버프를 한번 더 걸어주면은 만화량은 꽉 찬 상태에서 점점 찰 것이고, 가속 3 버프가 들어가고 공버프가 생기면서 연속적으로 카드를 공격해 나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버프의 순서와 사이클에 대한 건데, 끊기지 않게 하려면 방금 본 것처럼 이 버프 두 카드는 붙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요 카드를 내가 여기서, 버나드는 여기서 썼는데 이게 뒤쪽에 있어요. 내가 여기서 이 버나드 카드를 써서 가속을 붙이고 나중에 막 게임을 진행하다가 메가는 나중에 나왔어요. 이렇게 나중에 나올 수 있겠죠. 이쯤 되면은 버나드의 가속 버프는 사라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얘를 쓰면은 가속 1버프만 들어가겠죠. 자, 이게 좋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두 카드가 떨어져 있다라고 하면은 바로 쓰지 마시고 다른 카드를 먼저 씁니다. 그래서 요 카드가 당겨지면서 순환이 돼가지고 들어오는 걸 기다리시는 걸 추천할게요. 자, 이거는 처음 시작에만 하시면 돼요. 왜냐? 처음 시작에 이 8장의 배치는 랜덤이기 때문에,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가지고 요 뒤쪽 카드가 들어오게만 만들어 주시고, 이 두 카드 중에 내가 먼저 무엇을 쓸 거는데, 보통 메간 버나드의 예시를 하면은 버나드를 먼저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가속이 연결되면서 공버프가 들어간 상태로 카드들을 써요. 만약에 메간을 쓰고 메간 가속 1이 끝나기 전에 가속 2를 붙이면 공 2버프는 사라져 있겠죠. 가속 3을 챙기기 위해 공 2버프가 사라지는 것보단 가속 쓰고 가속과 공버프를 다 챙기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다려서 두 장의 카드를 모은 다음에 버나드를 먼저 쓰시고 메간을 가속 2버프가 끝나기 전에 쓰시면 만화량 꽉 찬 상태로 덱 사이클을 돌릴 수 있겠죠. 자, 버나드를 먼저 썼고요. 메간을 썼으니까 메간이 뒤로 갑니다. 자,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덱은 순환되기 때문에 버나드가 먼저 쓰고 메간이 먼저 쓰면 나중에 카드를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은 어떤 카드가 먼저, 버나드가 먼저 들어오고 메간이 들어오면서 바로 또 연속으로 두 장을 쓸 수 있겠죠. 자, 그럼 이게 또 이제 배치로 이어집니다. 자, 방금 전에 썼던 덱 편성인데요. 자, 요즘 가장 이제 핫하다는 리롤 루시엔 덱이죠. 0티어 덱. 자, 어쨌든 지금의 배치를 보면요, 메간과 버나드의 위치를 보세요. 메간이 앞쪽에 있느냐, 버나드가 앞쪽에 있느냐. 자, 같은 버프 유닛을 배치를 해도, 자, 지금은 2, 3번이지만 이게 4, 5번이 될 수도 있고요. 3, 4번이 될 수도 있고, 이건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메간 버나드에 연계되는 조합을 짰으니까, 자, 이거는 버나드가 더 앞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유닛이 먼저, 선봉이 버나드가 먼저 가면서 버나드가 죽고 메간이 뜨겠죠. 자, 무슨 소리냐, 아까 같이 덱 사이클이 돌았을 때, 자, 버나드 메간이 핸드에 들어왔다라고 했을 때, 자, 둘 중에 누가 먼저 죽을까요? 입니다, 문제는. 자, 버나드 메간이 이렇게 톤에 들어왔는데 버나드가 먼저 죽습니다. 근데 내가 덱 사이클을 메간을 2번에, 버나드 3번에 이런 식으로 메간이 앞에 있었다. 가속 순서는, 요 내 스킬 사이클 순서는 버나드를 먼저 쓴다라고 했어요. 이것이 유리하다라고. 버나드를 먼저 썼는데 메간이 그 사이에 먼저 죽어요. 버나드는 살아있고. 자, 이런 버프가 꼬이겠죠. 반대로 조금이라도 더 유리하려면 버나드가 앞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버나드 가속을 먼저 쓰고 카드는 뒤로 들어갔지만 버나드가 죽어서 카드가 사라지더라도 메간 카드는 남아있기 때문에 가속 버프를 한 번 더 이어갈 수 있겠죠. 자, 이거는 이런 식으로 배치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카드를 먼저 쓰느냐, 배치도 어떤 카드가 더 앞에, 어떤 버프 카드가 뒤로 가야 되느냐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세 번째는 캐리 유닛이에요. 자, 캐리 유닛은 이제 뭐냐면은, 자, 8장의 카드를 처음에 봤는데, 자, 이걸로 이제 제가 덱을 구성을 한 거죠. 게임을 진행하다가 카드가 하나 죽어요. 그럼 7개의 카드. 또 하나 죽어요. 그럼 6개의 카드. 자, 유닛이 죽으면요, 또 하나가 죽으면 5개. 자, 앞에 선봉, 전열 넷이 죽고 후열 넷만 남았다. 그럼 4장의 카드만 남습니다. 이때는 카드 하나 써볼게요. 자, 카드를 쓰면은 쓴 카드가 바로 다시 나옵니다. 자, 이게 덱 순환 개념이 4장밖에 안 나왔을 때는 내가 한 장의 카드를 무한히 계속 쓸 수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자, 이래서 나오는 게 8번 캐리입니다. 자, 8번에다가 배치한 유닛이 캐리 유닛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 8번 카드. 자, 대표적인 예시로 이 8번 카드 캐리가 될 수 있는 유닛 몇 개를 뭐 알려드리자면은, 가장 대표적인 거, 첫 번째 라피스 있겠죠. 가장 많이 쓰시는 라피스. 사실은 캐메뉴가 많이 나왔어요. 처음에 메타 상태는 캐메뉴가 나왔어요. 왜냐면 흡혈이 되고 자기 유지가 되면서 캐메뉴만 계속 쓰면 4대1도 이기는 형태가 시즌 초에, 오픈 초에 나왔었죠. 자, 그 다음에 나온 게 라피스입니다. 자, 라피스는 혼자서 전열 혹은 전열이 정리되면 후열이 되겠죠. 4명의 적을 공격하고 쉴드가 생겨요. 자기 유지를 쉴드로 하면서 광역으로 더 때릴 수 있고, 심지어 상대 캐메뉴는 불속인데 라피스는 물속성입니다. 그래서 캐메뉴 대 라피스의 대결 구도가 되면은 물속성인 라피스가 이기게 돼요. 그래서 라피스를 좀 많이 쓰게 됐죠. 그 다음에 나온 게 잔느입니다. 잔느는 이제 또 스턴이 있네요. 이 캐메뉴 라피스를 둘 다 이깁니다. 뭐 라피스보다 캐메뉴보다 광역적인 딜량 혹은 유지력은 딸릴 수 있을지언정, 만약에 이런 캐리오니까 서로 상대와 제가 둘 다 8번 유닛을 놓고 이렇게 싸운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서로 8번 유닛을 놓고, 뭐 나는 잔느를 쓸 거야. 나는 잔느를 쓰는데 너는 라피스네. 자, 이러면 누가 이길까요를 묻는 거예요. 자, 너는 뭐 캐메뉴네 라고 해볼게요. 잔느 대 캐메뉴. 8번 캐리 유닛이 이런 식으로 되고 서로 동등한 경기가 돼가지고 1대1이 된다라고 칠게요. 자, 이런 상황에선 잔느가 이긴다는 거죠. 자, 이게 8번 유닛 캐리입니다. 요 개념으로 나오는 건데, 자, 한 마리가 더 있습니다. 자, 잔느, 라피스, 캐메뉴에 여기에 오리온까지 있어요. 자, 오리온도 단일 스턴이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지금 보시는 애들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유지력. 단일로 굉장히 혼자서 카드를 반복적으로 사용한다 했습니다. 4장의 카드밖에 안 남기 때문에 혼자 카드를 사용을 했을 때 유지력이 굉장히 좋다. 라피스, 캐메뉴의 경우고요. 두 번째, 스턴이 있다예요. 잔느, 오리온의 경우고요. 자, 잔느는 힐도 있네요. 잔느 같은 경우는 유지력과 스턴 둘 다 가졌죠. 그래서 잔느가 요즘 가장 핫합니다. 이 4개의 8번 캐리 유닛 중에는 거의 잔느가 가장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뭐든지 상성이 있고 상황에 따라 달라요. 이 넷 중에서는 잔느 그리고 라피스 2개 정도가, 요 2개가 가장 핫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재 메타에서는. 자, 그런데 나머지, 그렇다고 캐메뉴 오리온이 후진 건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 라피스 잔느보다 캐메뉴 오리온이 훨씬 좋을 때도 있다. 그래서 처음 덱을 짤 때 내가 잘 모르겠다 싶으면 요 4개의 몬스터 있죠. 이 중에 나에게 제일 레벨이 높은, 혹은 스킬석이 있건 레벨이 높건 이런 좋은 이제 몬스터가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라피스가 레벨이 제일 높아. 라피스 쓰시면 돼요. 나는 캐메뉴가 레벨이 제일 높아. 캐메뉴를 쓰시면 됩니다. 자, 이런 애들을 8번에다가 넣어주시면 8번 캐리 유닛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 8번 유닛의 기준은 이겁니다. 결국에 이 하나의 카드를 반복해서 쉬지 않고 여러 번 굴렸을 때 효과가 있느냐,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느냐 라는 기준으로 8번에 놓으시면 되고, 이 4개 이외에도 있습니다. 분명. 자, 이 4개가 요즘 가장 유행하는 대표적인 예시라 그렇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런 걸 한번 넣어볼게요. 엘루샤 넣어볼게요. 가능합니다. 자, 엘루샤는 3코스트로 힐을 주는 유닛이죠. 3코스트고요. 단일 힐을 줘요. 자, 근데 얘는 공격도 아니고 얘가 캐리가 될 수 있다고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요 카드가 있다고 칠게요. 요 8번 카드에 엘루샤가 들어갔어요. 8번 카드에 엘루샤가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엘루샤 계속 쓰겠죠. 무슨 소리냐면 유지력으로 이기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얘가 이제 캐리 유닛이 되는 거예요. 상대 구성이 유지력이 안 나와요. 예를 들어서 마지막 이렇게 4대4 전열이 정리되고 4대4쯤 나왔는데 상대 덱 구성이 힐 같은 게 이제 불가능하고 뭔가 광역딜 이런 게 많이 남죠. 특히 지속 피해 덱을 하면 뒤쪽에 뭐 바레타, 니키 이런 애들만 둘둘도 딜러들만 있다거나, 자, 이런 식이 되면은 엘루샤가, 혹은 상대가 단일딜 뭐 약한 애들만 이렇게 있거나 덱 구성에 따라서 나 얘만 계속 쓸게 하면 이길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좀비가 돼가지고.
3코스트 찰 때마다 아군 힐이 선봉에 계속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뚫지를 못하는 거예요. 8마리가 있었을 때는 엘루시아를 한번 쓰고 나면은 얘가 돌아올 때까지의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불가능했지만 4장밖에 안 남았을 때는 계속 쓰면서 버틸 수 있다. 자, 이거는 예시입니다. 아까 말한 4장의 카드가 아니라 다른 카드들도 이런 식으로 캐리, 이제 8번 캐리에 들어갈 수 있다. 이거를 자기 덱 구성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순환, 덱 순환을 했을 때 4장이 딱 남아서 이 카드를 반복해서 계속 사용을 했을 때 내 현재 내 덱에서 효과를 발휘하느냐. 자, 이거를 생각해서 8번에다가 배치를 하시면 됩니다. 8번 배치 기준입니다. 자, 바로 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아까 설명 안 드린 거 중에 뭐가 있냐면요. 자, 스펠입니다. 자, 스펠 카드는요. 자, 이 8개의 몬스터 조합의 카드가 있다라고 칠게요. 스펠 카드는 3장이 있죠. 여기에 스펠 카드 하나, 둘, 3개가 있다고 칠게요. 자, 얘네는 스펠 카드입니다. 이게 언제 나오느냐예요. 자, 이 스펠 카드가 나오는 방법을 먼저 설명해 드릴 건데, 첫 번째는 유닛이 안 죽을 때예요. 제 몬스터가 죽지 않고 8장이 뭐 사용하면은 다음 카드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리고 앞으로 당겨집니다. 계속 설명드린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스펠 카드가 언제 나오면, 첫 번째는 자, 1분 10초 아래입니다. 한 장이 나와요. 언제 나오냐? 1분 10초 아래에서 내가 한두 장에 하나 혹은 2장의 카드를 썼을 때 여기가 비워지면서 이렇게 당겨져야 하는데 당겨지지 않고, 자, 비워진다가 아니죠. 정확히는 카드 하나를 이렇게 써서 뒤로 갔을 때 이 카드가 들어오고 앞에가 당겨지는 게 맞겠죠. 요게 아니라 스펙 카드 하나가 랜덤하게 들어갑니다. 랜덤하게 한 장이 들어와요. 이 첫 번째 타이밍이 1분 10초인 거예요. 자, 이 덱은 이런 식으로 한 장이 더 추가가 돼서 덱이 구성이 되는 겁니다. 이 스펙 카드는 일회용이기 때문에 쓰면은 없어지겠죠. 자, 이런 식으로 앞에 세치기 하듯이 대기열 자리로 들어오는 타이밍이 있는데, 이게 첫 번째가 1분 10초예요. 자, 이 기준은 유닛이 오래 살 때입니다. 자, 두 번째 기준이 있어요. 자, 두 번째 기준은 언제냐면은 50초입니다. 50초. 자, 바로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자, 요런 식이에요. 자, 이 정보는요, 여러 번 반복된 실험으로 그냥 측정된 것이고, 정확한 오피셜 자료는 아니에요. 오피셜 자료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많은 실험 데이터를 통해서 이 정도쯤이면 스펠 카드가 나온다 라는 것은 어느 정도 알아낸 것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식적인 정확한 정보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 부분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여기서 차이가 나더라도 오차가 좀 있어서 혹은 몇 초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요 표를 벗어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자, 요만큼, 요 표, 요게 중요한 거예요. 자, 요렇게 스펠이 나오는 타이밍이에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자, 이거를 가지고 이제 알려드릴게 다음 영상쯤에서 제가 이제 공개를 할 건데, 자, 이미 아시는 분은 많이 아시는 리롤 루시엔 덱 있죠? 거의 지금 무상성 0티어라고 불리는 루시엔 덱이 스펠을 2개만 씁니다. 그때 무상성이요. 자, 스펠을 3개 쓰는 리롤 루시엔 덱이 있고, 스펠을 2개만 쓰는 리롤 루시엔 덱이 있는데, 스펠 2개 쓰는 것보다 3개 쓰는 게 당연히 강하지 않나요? 자, 이게 이제 착각입니다. 스펠을 2개만 쓰면은 이거예요. 덱을 썼을 때 첫 번째 스펠과 두 번째 스펠 나오는 타이밍이 보시면 정해져 있죠. 정해져 있는데 만약에 제가 스펠을 원하는 2개를 쓰고 싶어요. 근데 문제는 이 3개 중에 나는 2개만 필요해. 근데 어쩔 수 없이 3개를 다 썼어요. 3개를 다 썼는데 세 번째 게 먼저 나오는 거야. 자, 이러면은 내가 원하는 덱 구성이 50초까지 2장을 뽑고 싶은 건데 안 나오겠죠. 이러면 손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세 번째 스펠을 안 쓰는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한 것도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건데, 이 부분은 처음 시작할 때 주는 편성 슬롯 있죠. 편성 슬롯 5개 중에 남는 슬롯이 없으면 못합니다. 그 모든 슬롯을 다 사용하신 분은 일단 불가능하고요. 자, 이 부분은 제가 컴투스에 문의를 하기는 했는데 답변은 받았어요.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2개만 스펠을 사용하면 딱 이 2스펠을 원하는 것만 뽑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스펠을 3개를 꼭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덱 빌딩이에요. 자, 내가 덱을 구성을 해서 덱 순환을 어떻게 돌려서 나의 이 덱을 강화하는 게 목적인 거기 때문에 이 스펠이 하나가 없는 게 내가 더 강력하다면 빼면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나의 덱 순환을 얘가 망칠 수 있다 라면은 과감히 버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출발해서 2개의 스펠에 올인을 해가지고 50초 혹은 위에 보시면 이 바로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거 4마리 이하일 때 바로 나오죠. 전열을 빠르게 정리 당해주면서 내 전열을 바로 던지면서 하면은 1분 때에도 스펠 카드 2개를 바로 핸드에 뽑을 수가 있어요.
자, 이 부분이 지금 키포인트입니다. 4마리 이하일씩 카드 쓰자마자 바로. 리롤 루시안 덱은 요런 식으로 이루어져요. 자, 2스펠, 2스펠을 가지고 운영하는 덱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좀 자세히 알려드릴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스펠을 조절을 할 수도 있다라는 하나의 방법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스펠 타이밍은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용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제 알려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스펠에 대한 것도 어느 타이밍에 나오는지 알려드렸고, 자, 다음 카드는 오리온입니다. 오리온과 카드 소각에 대한 거예요. 자, 카드를 소각하는 카드가 있고요. 오리온이 있어요. 자, 이 카드는요. 자, 잠시만요. 자, 카드 오리온은요. 자, 아까처럼 한 번만 다시 만들게요.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자, 처음에 8장이 다 있다라고 칠게요. 물론 게임 중에 카드가 죽는다면 7장의 카드만 가지고 게임을 진행해야 할 수도 있겠죠. 자, 핸드 4장이 있고요. 뒤쪽에 뭐 하나 죽었다고 칠게요. 7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자, 문제는 제가 여기서 오리온을 맞았어요. 그런데 저의 핵심 카드가 있네요. 저는 지금 막 핵심 카드를 쓴 거예요. 나의 키카드입니다. 저는 가장 쉬운 바레타 계속 예를 들게요. 지속 피해 덱이 워낙에 유행을 타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바레타를 자주 쓰고 싶어요. 그래서 얘가 나오면 저는 먼저 씁니다. 그럼 제일 뒤로 들어가겠죠. 덱 제일 맨 뒤로 들어갈 거예요, 바레타가. 그리고 다음 카드가 들어오고 땡겨집니다. 자, 이 카드를 쓰고 싶으면 아까 말한 것처럼 앞에 카드를 사용을 해서 카드들을 빼주어야 돼요. 최소 2장에 지금 대기열이 있는 겁니다. 이 카드를 빼지 않으면 바레타는 카드를 핸드로 다시 뽑을 수가 없어요. 문제는 여기서 상대가 오리온을 써줍니다. 자, 오리온의 경우에 효과는 카드를 뒤섞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 카드들을요, 전부 혹은 일부, 전부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뽑아서 얘네를 리셔플을 합니다. 바레타가 앞으로 갈 수도 있고요. 여전히면 뒤에 있을 수도 있고요. 그쵸? 자, 문제는 이거예요. 내가 방금 이 키카드를 사용했는데 카드가 섞여서 얘가 앞으로 올 수도 있어요. 자, 오히려 도와주는 꼴이 됩니다. 나는 얘를 자주 쓰고 싶은 거고 얘가 내 카드 중에 가장 레벨이 높고 룬도 껴줬고 스킬석도 있고 가장 강력한 카드야. 얘가 나의 핵심 딜러고 핵심 카드야. 상대가 오리온을 써서 내가 요 카드를 쓰자마자 리셔플을 해가지고 내 핸드에 들어오게 해주네. 바레타 바로 연속으로 2번 나갑니다. 그럼 오리온 같은 카드는 언제 쓰느냐? 자, 상대가, 자, 만약에 제가 오리온을 쓰는 입장으로 칠게요. 상대가 핵심 딜러 카드를 사용을 했어요. 덱이 순환이 돌겠죠. 자, 상대 유닛 죽은 개체수를 보면은 이 카드가 언제 들어올지도 예상이 가요. 카드 카운팅입니다. 자, 이게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감으로 이 카드를 사용하고 뭐 한 상대가 2장쯤 썼다 하면 써주시면 되는데 정확하게 이걸 읽으실 수 있는 분은 카운팅을 하시면 돼요. 어렵다면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2번 정도 상대가 카드를 넣었으면은 사용하세요, 오리온을. 자, 여기서 상대가 하나의 카드를 더 사용하고요. 자, 지금 7마리 기준이지만 유닛이 8개 있을 땐 또 다르겠죠. 뭐 카드 하나를 또 사용을 할게요. 자, 이쯤입니다. 카드 2개쯤 쓰면요, 다음 대기열에 바레타가 들어와요. 혹은 카운팅을 정확히 하신 분은 3번째 카드를 상대가 썼어요. 그럼 바레타가 손으로 들어왔겠죠. 이때 사용합니다. 이때 제가 오리온을 쓰면은 상대는 요 메인 딜러 카드를 쓰고 싶은데 이게 갑자기 뒤섞여요. 물론 핸드로 다시 들어올 수도 있지만 섞여서 밖으로 튀어나갈 확률도 높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상대는 이 카드를 쓰기 위해 순환을 돌렸지만 이 카드를 쓸 수 있는 타이밍이 굉장히 늦게 오겠죠. 자, 오리온은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상대 핵심 카드가 손에 들어올 쯤에 사용을 정확히 써주시거나, 만약에 이게 안 돼가지고 오히려 상대가 이 카드 바레타를 지금 막 썼는데 오리온을 써주면 손으로 바로 들어오는 불상사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소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리온의 경우에는 카드를 뒤섞는 건데 소각이 있어요. 자, 카드 중에 소각하는 카드는 이 카드를 태우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카드 전부가 아니고 얘는 일부를 태우죠. 뭐 이렇게 2장을 태웠다고 하면은 이 2장의 카드는 섞이는 게 아니고 제일 뒤로 들어가는 개념입니다. 이런 식으로 제일 뒤로 들어가게 되고요. 다음 2장이 앞으로 채워지겠죠. 자, 이 채워지는 순서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채워지는 순서는 앞쪽에 가장 오른쪽이 1번입니다. 이쪽에 먼저 채워지고 일로 가는데 이 순서 별로 뭐 상관없지 않습니까? 중요해요. 자, 이거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면은 소각을 하면은 상대 덱 순환이 빨라진다라는 거예요. 소각 카드도 언제 써야 되냐? 소각 카드는 상대 핸드에 핵심 카드가 들어왔을 때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카운팅을 좀 정확히 해주는 게 좋습니다. 상대 핵심 카드가 손에 들어온 순간 소각을 해주시는 게 아무래도 이 카드가 버려질 확률이 높겠죠. 자, 이런 식으로 버려진다면 소각은 데미지가 더 셉니다. 오리온의 경우에는 뒤섞이기 때문에 앞쪽으로 다시 올 수도 있지만 소각은 이 카드를 만약에 소각에 성공했다, 확실하게 뒤로 갑니다. 소각된 카드는 확실하게 뒤로 가기 때문에 늦게 나온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언제 오리온과 이 소각 스킬을 써야 하는지 타이밍에 대해서도 이 덱순환, 덱빌딩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은 자, 제가 아까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사실 하나가 더 있어요. 자, 하나 더 있는 것만 정말 마지막으로 알려드리고 제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뭐냐면은 라쿠니입니다. 자, 아까 제가 이 들어오는 순서가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대체 그게 뭐 중요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자, 이걸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라쿠니가 있어요. 제가 여기서 라쿠니를 쓸 겁니다. 자, 라쿠니의 효과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라쿠니는 아군 중에 가장 코스트가 낮은 유닛, 아니 가장 높은 유닛의 코스트를 1 감소시켜줍니다. 이 효과는 헌신인가 광전사, 헌신이죠. 헌신과는 중첩이 안 돼요. 어쨌든 다른 감속 효과와 그 코스트 감소 효과와 중첩이 되진 않아요. 어쨌든 설명을 드리면, 자, 요 라쿠니 카드를 내가 쓰는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얘는 코스트가 6짜리예요. 그리고 얘는 코스트가 4짜리예요. 얘는 코스트가 또 4짜리라고 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있을 때 내가 라쿠니를 쓰면은 별로 안 어려워요. 당연히 요 6번 카드에 코스트 감소가 들어가면서 얘가 5로 바뀔 거예요. 그쵸? 문제는 이게 아니고 이 카드가 다른 숫자인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을 때 라쿠니를 썼을 때예요. 4번 카드가 2개가 있어요. 4번 카드가 2개가 있는데 이 중에 대체 뭐가 라쿠니 효과로 감소가 될까? 자,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카드의 순서는 가장 오른쪽이 1번입니다. 카드 순서는 이런 식입니다. 가장 1번 카드는 오른쪽이 되고요. 마지막 카드가 왼쪽이 돼요. 카드 들어온 순서는 만약에 이 카드가 죽게 되고요. 핸드에 4장밖에 안 남았을 때, 핸드에 3장밖에 안 남았을 때 카드 차는 순서도 오른쪽부터 차게 돼요. 자, 이거는 많이 해보신 분들은 조금 알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됐을 때 라쿠니를 쓰면은 핸드 4장 중에 같은 코스트가 있다라면 무조건 우측 카드가 버프를 받습니다. 미리 덱 순환 방식을, 덱이 돌아가는 사이클 방식을 정했다면 이런 일이 없게 내가 원하는 유닛에게 버프를 주는 상황을 만들 수 있었겠죠. 자, 이런 부분까지 마지막으로 알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자, 이렇게 덱 빌딩에 대한 개념, 덱 순환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그 순환 구조 설명해 드렸어요. 자, 이렇게 영상 일단 오늘은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